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은 좀 독특하게 시승기 시작을 해보려는데 제네시스에서 이런 걸 보내왔어요. 뭔가 뜯어보겠습니다. 뭔가 박스인데 VR 익스페리언스 키트. 자, 스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360도 VR 익스페리언스를 가지고 얘를 눌러서 이걸 가지고 디올리오 제네시스 G80 디지털 쇼룸 VR4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6년 만에 플랫폼부터 디자인 이거를 여기다가 이 박스를 열어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 화면으로 이제 보이는 건데, 자, 제가 지금 이걸 하려고 했는데 네, 다시 한번 인사를 할게요. 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G80는 제네시스 브랜드 안에서 G90 밑에 있는 준대형 세단이죠. 이번에 3세대로 풀체인지한 G80은 N3 플랫폼을 바탕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엔진도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3.5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 처음 선보이는 엔진입니다.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GV80와 마찬가지로 G80도 제네시스가 갖추어 나가는 디자인 요소들을 고르게 모두 갖고 있어요. 전면에 일단 저 크레스트 그릴, 거대한 크레스트 그릴이라든지 아니면은 두 갈래로 쪼갠 헤드램프, 그리고 또 저 번호판 밑에도 지금 그릴이 크게 널쩍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GV80, GV80보다 G80에서 그런 제네시스의 디자인 요소가 더욱더 좀 옹골차게 밀도 있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주차 칸에 제가 잘 주차를 했는데 넓이가 지금 35mm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칸을 가득 채웁니다. 차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리고 35mm는 실내 체감하는 공간에서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이 색깔은 지금 카탈로그에 있는 색깔은 그린 컬러인데 어쩌다 보니 이런 색깔을 받았어요. 그리고 GV80와 마찬가지로 이번 G80도 굉장히 외장 컬러가 다양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색깔을 내놨고 이전에 없던 되게 과감한 색깔들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이 색깔도 물론 과감하고 더욱더 과감한 건 약간 살구 색깔이 있는데 외장 컬러 한번 보시죠. 이제 G80 컬러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아무래도 좀 실물을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얘는 검은색인데 검정색이 제일 예쁘네요, 확실히. 여기 보시면 저 옆에 있는 차도 있고 이런 살구 색깔 차도 있는데 독특하죠. 잘 팔리려나. 검정 색깔이 가장 차가 단단해 보이죠? 특히나 지금 폭이 전세대 대비 35mm나 넓어져 가지고 지금 주차칸 보시면 거의 꽉 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지금 크거든요. 대형으로 가버린 것 같은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밝은 색은 차가 더 커 보이고 이런 좀 어두운 색이 꽤 잘 어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뒷모습도 마찬가지고 확실히 이번 G80는 이 뒤쪽 라인이 약간 스포트백처럼 지금 되게 짧죠? 이 라인이 백미인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볼 경우에도 지금 GV80 때도 실물을 보면서 디자인이 되게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G80는 그런 밀도가 훨씬 더 크네요. 확실히 대형 SUV보다 세단에서 그런 밀도가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지나갔던 살구색이고요. 얘는 이건 이런 색깔 없었죠. 국내에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이런 색깔 차가 벤틀리에서 봤군요. 벤틀리에서도 좀 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달라요. 저런 빨간색도 있어서. 근데 의외로 또 빨간색 나쁘진 않네. 이 살구색이 아주 임팩트가 세가지고 이 색깔도 나쁘지 않네요. 대체적으로 이번 G80은 무채색의 어두운 계열이 차가 예쁩니다. 이 남색도 좋습니다. 이 페인트 되게 좋네요. 지금 검정색과 이 네이비가 탑2예요. 옆에서 볼 때는 여전히 컨티넨탈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옆에서 볼 때도 아까 검정색보다 얘가 좀 더 좀 세련된 느낌이 있네요. 검정색은 확실히 묵직했는데 남색은 그런 좀 도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CLS 같네.
색깔이. 죄송합니다. 또 반복해야겠는데 이 색깔도 좋아요. 탑3. 얘는 약간 골드 색깔이 도는 그레이네요. 그냥 그레이는 아니고, 야, 이 색깔 좋네. 검정, 네이비, 이게 뭐 샴페인 골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실버가 아니군요. 괜찮고요. 흰색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판매량이 잘 올라오는 컬러긴 하죠. 그리고 흰색은 뭐 나쁘지 않아요. 이 색깔 튀네요. G70, G70에서 봤던 그 파란색과 거의 같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좀 가벼워 보이죠, 차가? 아무튼 네이비, 검정, 저 샴페인 골드 세 가지가 탑3 추천 색깔입니다. 옆에서 봤을 경우에 G80는 이 라인이 전형적인 그런 3박스 세단이라기보다는 뒤가 마치 스포츠백 같은 그런 좀 쿠페라이크한 모습이 살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엔진이 들어가 있는, 엔진과 변속기가 들어가는 이런 보닛의 길이와 2열 공간부터 시작하는 트렁크 비율이 극단적이죠. 굉장히 예쁜 풍만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시승차는 그리고 제네시스 이 G80에서 제네시스가 이제 GV80도 그렇고 어떤 주문 제작하는 소비자가 필요한 옵션들을 모두 하나부터 10까지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죠. 근데 이제 오늘 시승차는 모든 옵션이 들어간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어는 지금 피렐리의 P0 타이어가 들어갔군요. 지금 245-40R 20인치고요. 캘리퍼가 일단 눈에 띄게 크네요. 저기 저렇게 제네시스를 전에 G70에서 봤었던 그 얼티밋 에디션에서는 빨간색이었죠. 근데 얘는 은색에다가 저렇게 또 제네시스를 쓰니까 잘 모르겠네요. 휠캡에 들어간 제네시스 엠블렘은 뭐 롤스로이스처럼 안 돌진 않습니다. 지금 엠블렘이 뒤집어졌군요. 오른쪽 방향지 시등을 켜놨는데 헤드램프 켜지는 게 이 앞쪽 팬더에까지도 들어가서 이것 역시 눈에 띄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차체의 길이감을 좀 더 강조해 주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린하우스도 이렇게 보면은 뭐 굉장히 2열까지도 상당히 잘 빠져 있어요. 2열에 앉아봐도 시야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2열 창문을 열었거든요. 일부러 조만큼 빼곤 다 내려갑니다. 원터치로 파워 윈도우가 들어갔고요. 앞뒤 모두. 그리고 모두 이중 접합유리,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까지 들어갔습니다. 뒷타이어는 또 더 두꺼워요. 이 정도까지 필요가 할까 싶은데 무려 275-35R 20입니다. 최근에 본 준대형 차 중에는 굉장히 두꺼운 타이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타이어 값이 많이 비싸겠네요. G80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은 이 각도입니다. 앞모습보다는 확실히 뒷모습이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앞모습은 굉장히 좀 화려하고 강한 그런 이미지였다고 한다면, 뒤에서도 물론 저 두 줄 테일램프가 잘 잡아주긴 하는데 그래도 앞보단 단정하죠. 그리고 네, 여기도 제가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GV80 때도 들어갔었던 이 라인 멋집니다. 근데 아주 바지주름 잡듯이 그냥 칼같이 찝은 건 아닌데 괜찮죠? 쭉 이어지는 라인이 단단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이거는 검정차나 네이비 컬러에서 훨씬 도드라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얘는 오릴 드라이브라서 네 바퀴 굴림 전자식 사륜이라서 저 AWD가 이제 GV80에서 처음 봤었던 AWD 엠블렘이 얘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머플러는 트윈인데 저거는 장식이 아니라 진짜로 안에 머플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등은 밑에 두 개가 들어갔고요. 여기서 바라보는 것도 예쁘네. 여기도 이렇게 찝었잖아요. 근데 아주 날렵하게 찝진 않았지만 이 라인은 되게 이쁘네요 진짜. G80도 2열에 사람을 안 태울 수 없는 차기 때문에 어쩌면은 2열에 사람을 태우는 관용차로도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지금 뭐 2만 대 계약됐다는 거 보면 뭐 대단하죠. 넓어진 넓이가 저는 무엇보다 더 와닿았고요. 뭐 시트 마감이나 이런 거는 GV80에서 느꼈던 그런 굉장히 프리미엄 차스러운 느낌이 물씬 납니다.
도어를 먼저 살펴볼게요. 2열 도어인데 지금 뭐 이런 우드 그레인도 진짜고요. 리얼 우드에 리얼 알루미늄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드는 약간 좀 밝죠? 그리고 수동식 손으로 올리는 차량막도 들어갔고요. 유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앞뒤 모두 이중 접합 들어갔고, 오디오는 렉시콘이고, 도어 포켓도 보시면 깊진 않지만 그래도 안에까지 마감이 되어 있네요. 안에도 무슨 필름 같은 걸 입혀놔서 좋고요. GV80와 마찬가지로 이 암레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윗부분은 부드러운 소재를 썼습니다. 여기는 우레탄, 우드, 그리고 이 손이 닿는, 상박이 닿는 곳은 그래도 가죽을 썼습니다. 그리고 요 가죽과 요 가죽이 지금 달라요. 소재가 색깔도 다르군요. 지금 이게 투톤인데 투톤이라기보다는 가죽의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색깔도 달라 보이네요. 여기는 좀 더 어둡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2열 공간인데요. 훌륭합니다. 2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까지 들어가서 여기에 모니터도 들어갔고요. 가운데 센터 암레스트에는 이 앞자리에서 봤던 이 차르르륵 도는, 이게 근데 GV80보다는 좀 더 텐션이 생겼군요. GV80 때는 그냥 차르르륵 돌았었는데 그렇진 않고, 버튼 누르면 좋고요. 선쉐이드, 리어 선쉐이드도 버튼으로 모두 하고, 그리고 이거는 리어 엔터테인먼트 파워 온오프 기능입니다. 열선, 통풍 모두 들어갔고, 이거는 리클라이닝입니다. 리클라이닝과 슬라이딩이 한꺼번에 돼요. 이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왼쪽 자리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트 고정이 되겠고, 시트 고정이 되겠고요. 조작하기 좋네요. 이게 참 고급스럽구만. 그리고 센터 콘솔 리어 스토리지인데요. 들어 올리면 여기에는 뭐 램프도 있고요. 보면은 USB 포트하고 옥스 단자, 헤드셋을 위한 이어폰 꽂을 수 있는 3.5파이 슬롯이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선쉐이드가 한쪽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닫아볼게요. 저렇게 양쪽에서 닫히다 보니까 이게 좀 더 극적으로 하늘이 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그리고 루프 라이닝도 이 스웨이드 소재로 마감해서 이것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을 합니다. 1열도 GV80에서 봤었던 느낌 그대로예요. 저 가운데 센터 터널이 거의 무슨 사무실 파티션만큼 높게, 그리고 두껍게 올라왔죠. 얘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고요. 이 굉장히 높네. 완전히 운전석과 조수석을 분리해 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GV80와 마찬가지로 GAT도 이렇게 수평을 강조한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더 넓어 보이죠. 그리고 이런 층도 이어져서 송풍구도 쭉 뚫려서 길게 뚫려 있는데, 실제로 뚫린 거는 여기만 뚫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층을 줘놓은 것도 마치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급 주택에서 그런 잉여 공간처럼 잘 구획을 나눠놨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커다란 센터 디스플레이도 GV80와 마찬가지로 들어갔습니다. 간단히 그냥 볼게요. 달라진 건 없어서. 예, 자연의 소리도 그대로 들어갔고, 이건 뭐 거의 GV80를 보여드려도 될 정도네요. GV80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시트도 전후 위치, 등받이 각도, 쿠션 높낮이, 이것도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지만, 물론 옆에 있는 물리 버튼으로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운전석은 허벅지 받침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고, 조수석은 허벅지 받침 연장은 따로 안 됩니다. 등받이 각도라든지 쿠션 높낮이, 쿠션 각도 모두 조절할 수가 있고, 빌트인 캠도 들어갔고요. 이것도 이제 옵션이죠. 그리고 카페인은 저 아직도 못 해봤는데, 이거 이제 차 안에서 뭐 내릴 필요 없이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리고 카투홈도 뭐 되고요. 그렇습니다. 폰 프로젝션은 얘는 아직 무선 카플레이는 안 됩니다. USB 케이블로 연결해야 돼요. 이건 GV80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시선을 내려보면은 중단에는 공조장치가 있고, 켜보면 얘는 그리고 이오나이저도 들어가서 공기청정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요즘 뭐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뭐 코로나 코비드 19 때문에 이런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요긴 하겠죠. 그리고 맵이라든지 내비게이션, 라디오,
미디어, 즐겨찾기, 셋업 이거를 다 물리 버튼으로 빼놔서 이거 좋네요. GV80도 이랬었던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이그로시도 지금 눈에 안 띄죠? 하이그로시는 2열에, 여기는 2열 공조 장치인데 하이그로시 판이에요. 하지만 여기만 쓰였습니다. 비상등 버튼도 이쪽에. 비상등 버튼의 위치가 아주 고귀하게 자리 잡았네요. 엔진 시동 버튼도 이쪽에. 엔진 시동 버튼이 약간 이 위에 있군요. 보통은 좀 운전자를 바라보게 돼 있잖아요. 얘는 근데 거의 위에 얹어져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센터 터널입니다. 센터 터널에도 이제 이 다이얼식 기어 노브가 그대로 적용이 됐고, 그리고 이거 장난치기 좋은 다이얼 있고, 여기 이제 손글씨 인식도 됩니다. 목적지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건. 당분간 제네시스 브랜드에선 이거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G70도 올해 나오는데 걔는 들어갈 공간이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USB 포트와 충전을 위한 USB 포트, 또 메모리 카드 인식을 위한 USB 포트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냉온장은 안 돼요. 하지만 이런 지지대는 잘 갖추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와 카메라,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 버튼들이 모여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이렇게 조작하기에도 거리, 또 조작감, 그리고 버튼이 몰려있는 정도도 나무랄 데 없습니다. G80의 운전자 뷰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GV80에서 봤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좀 더 얘가 직경이 얇으네요. 지름도 좀 작은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이 두께가 좀 가늡니다. 하지만 이 투스포크스러운 포스포크 스티어링 휠의 형태, 이제 시프트 패들도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마감을 한 시프트 패들. 그리고 풀 디지털 방식 계기판이 들어가서 왼쪽 깜빡이 켜면 안 보이는군요. 이렇게 화면도 띄워주는 것도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입체 계기판 모드인데 이거는 아예 없앨 수도 있죠. 아예 없앨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좀 보자면 이건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그리고 오토 운전자 첨단 운전자 이제 차선 유지 보조 장치, 차간 거리 유지를 이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잘 활성화해야 뜨겠군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운전하면서. 모두 여기 있는 6시 방향, 9시 방향에 있는 버튼들로 조작을 하는데 조작감 좋고요. 눌림감도 정확하고 좋습니다. 예. 왼쪽에도 이런 버튼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방향지시등 쪽 레버인데 방향지시등에도 이런 돌기를 해놔서 조작감 좋습니다. 만져보면 손에 잘 잡히고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조명류 조작이고 오른쪽에는 와이퍼.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차순위 보조장치를 끄거나 켜거나, 그리고 이건 DSC, ESC 자세 제어 안정 장치죠. 그것도 있고 오토 스타트 스톱도 여기서 이제 활성화 비활성화 할 수가 있군요. 그리고 트렁크 열림 버튼, 이건 열리고 닫히고 다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식으로 들어갔고요. 페달은 고무 페달입니다. 풋레스트, 엑셀러레이터, 브레이크 모두 고무 페달이라서 약간 좀 아쉽죠. 하지만 엑셀러레이터는 오르간 타입. 그리고 이 엔진 보닛 여는 레버인데 약간 좀 부실해 보이죠? 이런 건 좀 눈에 안 띄니까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1열의 도어 트림입니다. 1열의 도어 트림인데 보시면은 2열과 마찬가지로 이 암레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위는 다 부드러운 소재예요. 위에만, 여기는 이제 우레탄. 근데 여기는 우레탄을 써도 될 부분인 게, 만약에 창문을 열었을 때 비가 들이닥치면 여긴 가죽보다는 우레탄이 오히려 낫거든요. 세척하기라든지 아니면 빗물 닿는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리고 여긴 또 진짜 나무, 그리고 가죽인데 2열과 마찬가지로 이 가죽과 이 가죽이 다르다 보니 색깔은 같은데 지금 색깔 차이가 좀 납니다. 이게
많이 투톤 같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렉시콘 스피커도 들어있고요. 여기도 버튼 부위인데 뭐 사이드미러 조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도어 버튼 모두 마감이라든지 마감이나 작동감 좋고요. 이것도 전에도 칭찬했었던 좋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게 있죠. 열어보면 닫아보면 끝에 가서 느려지죠. 닫을 때도 마찬가지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닫았을 경우에 사이드 미러는 좀 작네요. 근데 사각지대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뚫어놨죠. 이것도 좋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앞에 볼 수 있는 좋은 요소. 그리고 운전석에서 보니까 이런 라운드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디스플레이 너머로 저렇게 동그랗게 돼서 여기 도어까지 이어지는 이것 역시 탑승자에게는 좀 안락함을 더하는 요소로 적용을 합니다. 물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갔고, 그리고 프레임리스 룸미러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도 LED 실내등인데 여기에도 이런 무늬를 넣어놔서 고급스럽게 했죠. 터치 방식 맞아요. 네, 제네시스 G80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버튼은 지금 뭐 잠금 해제, 트렁크 열림 버튼, 패닉, 그리고 라이트, 그리고 오토 출차도 있고요. 시동도 무선으로 걸립니다. 누르고 있으면, 그래서 출차 한번 해볼게요. 별로 뭐 다를 거라 생각은 안 드는데, 후진등이 이렇게 LED로 들어오는군요. 밑에 또 제 몸으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예, 멈추고요. 장애물이 사라지면 바로 인식을 하는군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보죠. 예, 뭐 속도 차이는 없고 특별한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동안 보여드렸어도 뭐 GV80라든지 뭐 현대기아차 소나타라든지 그랜저라든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홀드 또 누르면 한 번에 꺼지고요. 네, 트렁크 버튼이 얘는 여기 달려 있어요. 바로 후방 카메라 위에 바로 달려 있고, 이 텐션이 좀 셉니다. 그냥 툭 누르는 게 아니라 되네. 죄송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뭐 준대형 세단 치고는 평범한 수준인 것 같아요. 골프백 치면 뭐 한 3개 정도 들어갈 공간이 나올 것 같고, 스키스루도 저쪽에 있는데 열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네트 고리가 이렇게 내 귀퉁이에 있는데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밑에도 별도의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타이어 펑처 키트하고 저 윈치가 있고요. 그 정도입니다. 그냥 잡다구리한 물건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들은 잘 마감해놨고, 물론. 그리고 여기는 삼각대는 지금은 빠졌고요. 그리고 전동식이라서 하면 작동하는 소리 조용합니다. 확실히 트렁크가 짧다 보니까 이렇게만 열리는군요. 귀엽네요. 네, 이제 제네시스 G80 2열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네, 조수석은 지금 제 포지션에 맞췄습니다. 제 키는 178cm고 공간은 충분합니다. 뭐 충분하다는 말은 뭐 흔한 말이긴 한데, 헤드룸 지금 모자는 쓰고 있습니다만 주먹 1개 들어가죠. 그리고 다리는 주먹 3개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 무엇보다 지금 채광이 좋아서 지금 선루프를 열었거든요. 선쉐이드만 연 게 아니라 아예 열어봤는데, 그랬더니 더욱더 넓어 보이는 게 앞에서 봤을 때보다 뒤에서 봤을 적에 더 넓어 보이네요. 그 점에도 얘는 이제 오릴 드라이브라서 여기가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가가지고 많이 튀어나왔죠. 보이시나요? 보이실 것 같은데, 자, 많이 튀어나왔죠. 확실히 이건 5인승은 아니고 4인승. 물론 얘 올리면 5명이 앉을 수는 있는데 가운데 앉는 사람은 못 앉아요. 뭐 다리 벌리고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랜저에서 제일 상위 트림 시그니처 가야 있었던 헤드레스트, 오늘은 뜯어보진 않겠습니다. 뭐 상당히 푹신푹신해서 2열 승객의 승차감 일조에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여기
이 리어 엔터테인먼트 이 시스템 갖다가 모두 조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쉐이드도 조작할 수가 있고 리클라이닝도 한번 해볼게요. 리클라이닝을 지금 최대한 눕힌 거거든요. 이 정도가 나오고 거의 뭐 한 15도, 20도 정도 뒤로 눕혀집니다. 리클라이닝과 슬라이딩이 같이 돼요. 다시 원상복귀 해보면 네. 그리고 폭이 35mm가 넓어져 가지고 아무래도 이 숄더룸 공간적인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혜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도 이렇게 파놨잖아요. 그것도 이 거주성 확보에 도움을 주는 요소고 그리고 2열 벤트는 없습니다. 2열에 에어 벤트는 없고 대신 여기 가운데 센터에만 있고 발밑에도 송풍구 있고요. 여기 아까 바깥에서 설명드렸었던 그 부분이죠. 여기도 뚫려 있어서 조금이라도 내다볼 적에 도움이 되죠. 준대형 세단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고급스러움은 확실히 좋아졌고 LED 독서등 손잡이도 우레탄이긴 합니다만 플라스틱이군요.